여러분, 공룡은 어떻게 멸종했을까요? 운석이 죽에 꽝.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게,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체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결코 6번째 대멸종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게 지난 38억 년 동안의 자연사의 가르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입니다. 여러분, 멸종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설마 멸종이라는 말 듣고서 아우 나는 가슴이 훈훈해졌어, 명랑해졌어,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그런데요, 사실 멸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일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공룡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죠. 멸종이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종, 두 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종들이 대량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번의 대멸종과 6번째의 대멸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3번째 대멸종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멸종이었거든요. 무려 95%의 생명이 멸종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죽고 멸종하고, 나머지 5종류가 살아남는데 얘들도 잘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죽고 몇 마리씩만 살아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95%나 생명종이 멸종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서쪽과 아메리카의 동쪽은 원래 해안가였잖아요. 합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륙 한가운데가 됐습니다. 내륙 한가운데는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주로 사막이 있잖아요. 해안선 쪽은 원래 살기 좋은데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겁니다.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기 어려웠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고생돼서 중생대로 넘어지기 직전에는 한때 산소 농도가요 30%까지 높았어요. 30%의 산소 농도가 20%로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해안선은 줄어들어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떨어져요. 살기 힘들겠죠?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화산이 터졌습니다. 지도에서 오렌지색 부분이요,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제주도 가면 보는 까만 돌덩어리 있잖아요. 화산암입니다. 화산이 저렇게 터진 거예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졌어요. 두께가 400m에서 3km 정도 됩니다. 한라산 높이가 1950m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28개국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친구들은 거기서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슬금슬금 자기 생명체들이 죽어 나갑니다. 화산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옵니다. 이산화황이 터져요. 이산화황 가스는 지구를 일시적으로 냉각시키면서 해수면을 낮춥니다. 바다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또 이산화황과 염소, 불소 이런 건 산성물질이잖아요. 산성비가 내리면서 바다를 산성화시킵니다. 이산화탄소도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역시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3번째 대멸종은 그렇게 나쁜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대멸종 덕분에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됐거든요. 중생대 바로 공룡시대입니다. 산소 농도가 되게 떨어졌는데 공룡은 호흡에 되게 유리한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다른 동물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습니다. 정말 그럴싸한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고만고만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윌터 알바레즈와 루이스 알바레즈 부자가 1979년에요. 이리듐이 극도로 많은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리듐은 지구에 별로 없는 원소거든요. 소행성에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지층이 전 지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지층의 시대를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딱 6,600만 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상상을 해야 될까요? 6,600만 년쯤 전에 이리듐이 잔뜩 있는 운석이 지구에 꽝 충돌했겠구나 하는 거죠. 짐작해서 머물면 안 되는데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 끝에서 이 운석의 충돌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름 10km짜리 운석이 지구에 꽝 충돌했다는 거죠. 그 충돌의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졌겠죠. 그 당시에 육상에서는 공룡뿐만 아니라 고양이보다 커다란 모든 동물들은 다 사라졌다.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런 거예요. 운석이 꽝 붙기 전에 이미 공룡의 멸종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의 데칸 고원에서 거대한 화산이 터졌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과 비슷한 양상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데칸 고원의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터진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때 1억 마리가 있었으면 지금도 1억 마리가 있는 거예요. 공룡의 생물량은 그대로지만 공룡의 종류가 줄어든 겁니다. 이걸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종 다양성이 감소했다라고 하죠. 종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가 아주 취약해지잖아요. 생태계가 아주 취약해진 상태에 마지막 카운터 블러가 날라온 겁니다. 공룡의 시대가 끝나고 만 겁니다. 뭐 아주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6번째 대멸종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니 뭐 요즘 뭐 매일 하나씩 없어지는 게 아닌데 무슨 대멸종이라고 그래. 지난 5차례 대멸종도 그랬습니다. 마치 서서히 달궈지는 냄비에 담긴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죠. 새를 포함한 육상의 척추동물 모든 생물량을 딱 따져보면요. 10,000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인간과 가축은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99.9%에 달했던 야생동물은 3%로 줄어들었고요. 0.1%밖에 안 됐던 인간과 가축은 97%나 됐습니다. 생물량은 똑같아요.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뭘까요? 다양성이 줄어든 겁니다. 인간과 가축이 97%인데 그 가운데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이거든요. 여러분 얼른 머릿속으로 따져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가축이 몇 가지나 되나요? 32% 인간 몇 종류입니까? 딱 한 종류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공룡의 멸종, 5번째 대멸종이 생각나시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생명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 방이 뭘까요? 바로 온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생긴 이상기후죠.
지구가 정말로 더워졌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데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서방, 내가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어. 그러셔요. 1950년대부터 80년까지 30년대 평균 기온은 요즘으로 치면요, 시원한 날이에요. 30년 동안에는 에어컨을 켜야 되는 극단적인 날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구가 더워진 겁니다. 제가 2019년 가을부터 호주를 대각선으로 여행한 적이 있어요. 목적지는 퍼스지만 퍼스까지 곧장 가지 않고 굳이 케언스까지 간 이유는요, 대산호초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게 산호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갔는데 제가 가서 본 모습은 이런 거예요. 싹 다 죽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산호의 역할은 바다에 녹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산호의 사명인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호마저 죽어버렸어요. 바다가 산성화되니까 산호가 죽은 겁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친구들이 올해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이 살았던 해를 따져볼까요? 2015년, 16년, 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살았던 7년은 1880년 기후를 측정한 이후 가장 더운 7년을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중에 2년은 마스크를 쓰고 살았죠.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았던 친구입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있잖아요. 가장 더운 20년을 살아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대멸종이라고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죠. 5%의 생명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만 살아남으면 돼요. 우리만 살아남으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을 살펴보면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체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체가 뭡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각각의 종으로 치면 사람마다 많은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분명히 결코 여섯 번째 대멸종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게 지난 38억 년 동안의 자연사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라고 영원히 존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포유류들은요, 한 100만 년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안 되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사라지기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존재해야죠. 우주의 나이가 137억 살인지 알려준 게 누굽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 누굽니까? 꽃이 예쁘다는 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당분간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한 방, 기후 위기를 버텨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우리 집과 교통수단을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